생각을 정말 많이 또 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예전부터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이제 강의를 들을 때 이렇게 들었어요. 투잡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투잡으로 가능합니다. 아이 돌보면서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근데 중요한 거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제 말이 어떻게 바뀌냐면 성공을 하려면 대가를 지불하셔야 바뀌는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 저희가 가끔 생각을 하죠. 그 프레젠테이션이란 거는 이 사업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이 실제 액션에서 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제안을 받은 내용과 실제 플랜이 틀리면은 저희들이 느끼는 딜레마는 사실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일이 힘든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죠. 네?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면 이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과연 나의 제안에 수락을 한 저 사람이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제가 비즈니스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정말 죽기 살기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말하자면 굉장히 많은 트랙을 돌아야 되는 일을 트레이닝 안 하고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냥 턱 발을 올려놓고는 그때부터 느닷없이 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제 불알질에 아주 막 부잣집 그 자제들이 그 뭐죠 미식축구 있죠? 그걸 이제 취미로 하는 이제 그 동호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잣집 자제들이어서 그래서 야 우리 브라질에서 하지 말고 원정원 가서 하자. 그러니까 프로들도 아닌데 우리 해외 원정 가서 한번 가족 다 가서 그러니까 돈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니까 비행기 전세를 내서 전 세계로 부모님 그 자제들이 다 타서 이제 떠나는데 하와이로 간대 나도 어디로 가는데 이 비행기가 안데스 산맥에 추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데스산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려야 돼? 다 그냥 눈밭이에요 눈밭인데 비행기가 이 상 정상에 이제 추락을 해가지고 이제 뭐 말하자면 이제 동체는 여기에 똥강 떨어지고 근데 보통 우리가 물품들을 다 꼬리에 많이 싣는데요. 꼬리 부분에 뭐 생필품 이런데 꼬리 부분이 동강이 나가지고 요거는 이제 말하자면 뭐 이쪽 어디 여기 이제 또 꼬리가 이렇게 떨어진 상태로 추락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더운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다 반팔을 입고 비행기를 탄 게 문제인 거예요. 너무 추운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그 비행기 시트 커버를 다 막 뜯어가지고 막 어떻게든 몸을 좀 감싸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이미 비행기 추락할 때 반은 죽고 이제 반은 사는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여기서 근데 이제 어떻게 살아나갈 거냐 이제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 라디오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본인들을 찾는다 구조 중이다라는 거 막 희망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반팔 차림을 안 됐었는데 떨어졌다 상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춥기 때문에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고 오로지 막 그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일주일인가 지나서 이제 구조를 포기한다. 이제 아무리 그렇게 상상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포기를 하면 그때 진짜 정말 살 사람 안 살 사람 나오는 거예요. 이 상황에도 어떻게든 내가 살아야겠다. 이런 사람들은 살아나는데 그 중에 한 명의 리더가 있었대요. 이 리더가 가만 보니까 이제 여기서 보니까 요 산맥만 어떻게 넘어가면 이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넘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
300을 이렇게 보면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막 이제 그 누군가 가야 되니까 이제 막 그 시트를 뜯은 걸 막 칭칭 동여매고 산을 막상 가면 조금만 올라가다 보면 도저히 넘을 수가 없어서 내려오고 그걸 계속 반복을 한 거예요. 그냥 멀리서 보면 이렇게 넘는 등성이 보이니까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가면 이 산이 너무 거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런 느낌이었대. 산을 조금만 이렇게 이 얼음 암벽을 막 타다 보면 이 허공에서 자기를 막 이렇게 끌어당기는 느낌이 드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추락할 것 같으니까 도로 내려오고 도로 내려서 조금 있다가 또 가는데 정말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제 시체에 눈이 가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한번 이제 회의를 했대요. 이 시신을 먹고서라도 살 거냐. 근데 이제 일부는 종교적인 문제로 난 그냥 죽겠다. 난 시신 도저히 먹을 수 없다. 그래서 일부는 그냥 엄마 아들 사이에 엄마는 죽어가시고 아빠는 그러니까 아들은 먹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가족을 먹을 수는 없으니 그냥 다 돌아가신 분부터. 근데 인간은 얼마나 적응력이 뛰어나냐면 이건 누가 살을 뺄 거냐 이거를. 그러면 서로 못한다. 그러니까 근데 그 먹긴 먹었는데 누가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뽑혔대요. 뽑혀서 이제 그 유리로 이제 살을 베다가 더더더더더 떠실 거 아니에요. 잘 뭐 배지지도 않고. 근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로 되냐면 이게 이제 비행기 어느 쪽에 널어놔야 빨리 녹는다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서 햇볕 받아 빨리 녹고 먹기가 좋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이 짓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 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정말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맞아요. 뭐 쇠도 뚫을 것 같은 이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헤쳐나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사실 헤쳐나갈 수 있는 그게 우리 안에 또 있는 반면에 그 잠재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공의 밑바탕은 사실 재능보다는 잠재력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무조건 내가 원래 가던 방향, 내 삶이 그냥 막 이끌려지던 방향을 이렇게 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가난해진다는데 그냥 이대로 가면 특별히 내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갈 거면 내가 이거를 틀으려고 할 때는 그 트는 순간에 어느 정도 힘을 내야 될까요? 저희가 안간힘.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이거를 완전히 그 안전한 방향으로 틀 때까지는 모든 뭐를 어떻게 해요? 쏟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키를 잡고 완전히 선회를 할 때까지는 그냥 뭐 일단은 선장이 내 인생의 선장이 맞아요. 석세스 포뮬러가 그런 거잖아요. 석세스 포뮬러가 좋은 이유가 보통은 꿈이 뭐냐를 먼저 묻잖아요. 꿈이 뭐냐. 그 다음 하는 게 뉴스킹 하세요. 근데 석세스 포뮬러에서는 승객으로 살아갈 건지 운전사가 될 건지를 먼저 묻잖아요. 꿈이 뭔지를 묻기 전에 승객으로 살아갈 겁니까? 아니면 운전사가 될 겁니까? 라고 해서 승객의 유형과 운전사 유형이 나오잖아요. 그럼 읽다 보면 내가 어떤 유형인지가 나오잖아요. 승객의 유형은 목표에 관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긴 하지만 정작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환경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운전사 유형은 계속해서 개선에 관한 얘기를 계속하고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 다른 게 아니라 왜냐면 우리가 무언가 사업은 그런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어찌됐거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 중에 어떤 멘탈과 마인드가 요구되는가를 내가 모르고 있으면 내 스스로가 승객의 행동을 하면서도 본인이 운전사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진짜 운전을 하려고 했던 사람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착각함으로써
말하자면 부정적인 깊은 의심에서 나오는 고민을 하면서 그걸 노력하는 거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이걸 하나의 뭐 개선 사항이라서 얘기한다라던가 하지만 사실은 그 뿌리는 의심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운전사 유형은 뿌리가 믿음에 있단 말이에요. 뿌리가 믿음, 확신. 이건 정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꿈이란 걸 할 때 그러잖아요. 이 석세스 포뮬러에서도 그렇게 돼 있어요. 확신을 갖고 노력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 굉장한 의심 속에 노력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것은 사실은 나오는 에너지가 정말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확신에 가득 찬 예? 확신, 믿음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프레젠테이션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게 상대방한테 뭐로 가요? 희망으로 가죠. 근데 사실은 이 마음속에 의심으로 깊은 곳에 내재돼 있는 그러나 왠지 나는 이 사람을 하기는 해야 되고 막 이런 의지에서 맞아 이런 거 겨우 세미나 하나 듣고 겨우 의지를 살려가지고 나가서 하는 거니 사실은 그건 나의 근본적인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미나 듣고 랠리 듣고 누군가 여기를 경청한 그 에너지로 가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한번 쏟아내면 완전 바닥이 나버리기 때문에 사실 성공자들은 그 멘탈이 이 텐션의 유지가 굉장히 일정하게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훌륭한 이제 책도 읽고 또 영상도 보고 성공자들과의 교류가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그 프레젠테이션 자체가 굉장히 믿음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의 내면이 그렇지가 못하다 보니까 이 프레젠테이션은 하지만 반쪽짜리인 거죠. 하지만 반쪽짜리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저희들 스스로 깊이 파헤쳐서 내가 진정으로 가능한 것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건지 또 가능한 그림을 갖고 있는 건지 또 가능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프레젠테이션에 다 그 포함되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 청년이 똑같아요. 근데 이 안데스 산맥을 넘어요. 여러분 일반 운동화 신고 넘어서 결국 친구들을 구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구조를 하게 되냐면 이제 그 전에는 저 산을 넘어야 된다 생각해서 그 산 등성을 계속 보고 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방법을 어떻게 바꿨냐면 어디를 짚어야 내가 가장 안전한가를 본 거예요. 맞아, 이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내가 어느 지점을 짚어야 안전한가, 그 다음 지점, 가장 안전한 지점, 안전한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산과 내가 일체가 된 느낌. 그러니까 산이 나를 이렇게 안고 넘겨주는 그 느낌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전과 완전 다르죠. 그 전에는 이 산이 나를 밀쳐낼 것 같은 느낌으로 두려움 속에 내가 그냥 막 붙들고 가려고 한 건데 이 안전한 지점을 밟으면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산이 나를 안고 넘기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저도 생각을 했죠. 과연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 뉴스키는 나를 안고 넘기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밀쳐낼 것 같은 느낌으로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뉴스킨이 나를 밀쳐낼 것 같은 느낌을 내가 겨우 누르면서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나 제가 어떻게 누구에게나 가능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안고 넘어간다라는 거는 내가 명확하게 해야 될 게 뭐고 하지 말아야 될 게 뭐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생각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안전성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정말 리스크가 없는가라는 거를 저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가능한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안전한가요? 아닌가요?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요소들이 과연 안전하냐, 이 사업에서는 리스크가 아닐 수 있느냐라는 것에서 저희들이 일치가 될 때 사람들은 기꺼이 어떻게 해요? 이 여정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제 생각이 처음에 그때 당시 누스케는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정말 그 죽기 살기로 했다는 게 잘 모르고 그냥 죽기 살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그게 아마 상대적으로 밖으로 볼 때 굉장히 에너지 있어 보였을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사람으로 보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사실 거의 몸부림 수준이었다. 보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기서 내가 성공할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많이 이렇게 지나면서 정말 마음속에 생각을 하게 된 건 내 누스킨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누스킨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정작 누스킨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누스킨을 막 쫓아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스킨의 입소문은 정작 많이 났지만 과연 누스킨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고 있느냐, 이게 돌아가주고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다시 저희들이 석세스 포뮬에서 말한 것처럼 기본으로 돌아간다라는 걸 다시 점검하는 것이 저희들이 사업에서 큰 성장을 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그렇잖아요. 한 100바퀴 정도, 그러니까 완주. 왜냐면 여러분의 수입 목표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큰데 그것을 정말 이 비즈니스에서 넘어가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만난 그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계층에 계신 분들이 누구나 다 부수입에 관심을 갖고 있고 추가 수입에 관심을, 사실은 좋은 제품을 쓰는 것보다는 부수입에 더 관심 많지 않나요? 네. 그런 더 많은 시장을 이게 밀쳐두고 좋은 제품으로 스타트만 하게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적은 시장에서 저희가 그 쉐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진짜 큰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의미 있게 다가가 줘야 된다면 다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고 어떻게 실행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그분에게 매뉴얼로서 갈 때 이분이 마치 처음 하는 전쟁 같지 않아요. 그동안 제가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건 이런 거였어요. 나름의 경력이 쌓이고 성공자들이 나오고 또 했지만 솔직한 제 심정은 이랬었어요. 누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오시면 지금 이쪽에서 열심히 항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 또 항해를 해야 한다는 느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가장 싫었냐면 마치 나는 경력자임에도 누군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오면 마치 나도 처음인 것 같은 거예요. 이 느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하자면 안내를 하라고 할 때 진짜 효과적인 안내 그리고 입증된 안내. 네? 그래서 정말 자신 있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안내에 대한 점검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마다 아마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시고 특히 뭐 여기 에이스 굉장히 너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아주 또 입증된 그룹 중에 한 그룹이셔서 이미 그 좋은 시스템을 아마 따라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why, 동기라는 거죠. 저희들은 동기에서 사실은 중요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왜 이것을 그러니까 말씀 뉴스킨을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Y라는 건 어떤 거예요? 꿈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왜 원하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석세스 포뮬에서도 말한 것처럼
꿈 자체는 굉장히 뭐랄까 요즘 환상처럼 느껴지죠. 네. 그런데 그것을 현실에서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게 동기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이 환상처럼 느껴지는 거를 왜 현실에서 원하느냐.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꿈을 왜 원하느냐를 스스로에게 정말 많이 물어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은 내 스스로에게 저는 매일 사람들을 만나 물어본 게 그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걸 정말 많이 여쭤본 것 같아요. 근데 뵐 때마다 여쭤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오로지 묻게 되는 질문은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고 싶으시다는 겁니까? 근데 그거를 같은 분께 계속 여쭤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추진력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이 좋아요. 이 제품이 좋아요. 네? 말하자면 이분에게 진짜 중요한 건 추진력이잖아요. 자발적 에너지. 네? 스스로 내가 변화가 필요하다 또는 변화하겠어라고 마음 먹으면 정말 체중이 200kg인 분도 그걸 빼낸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한번 여쭤보세요. 이랬던 분들이 이렇게 뺄 때는요 정말 하나같이 엄청난 동기들이 있었어요. 더 이상 사랑하는 딸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내가 200kg, 300kg 되니까 딸아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딸이 학교를 갈 수도 없고 친구들이 놀러 딸아이를 놀리고 그래서 엄마가 강하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해요?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사실 성공을 한다는 건 뭐냐면 막 너저분하게 널렸던 내 인생을 다이어트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꼭 필요한 핵심만 남겨놓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공이라는 게 돈만 벌어서 행복하지 않다는 게 왜 그러겠어요? 저희들 인생에는 여러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그걸 석세스 포뮬러에서는 6가지로 했죠. 결혼. 사실 결혼이란 것은 배우자에 관한 거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가요, 여러분? 이 미팅을 하다 보면 하나같이 파트너분들이 난 절대 지금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했을 것 같아. 어떤 건 당장 내가 오늘 해야 될 게 이혼인 것 같아. 왜냐면 배우자라는 거는 여러분 진짜 그렇잖아요. 제2의 인생인 거예요. 제2의 인생을 살아갈 동반자를 찾는 거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얼마나 신중해야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 말을 믿는 게 누스킨의 2천만 장 스티브 왕 같은 경우는요. 나는 정말 이런 여인과 살고 싶어를 67가지나 적었대요. 생각날 때마다. 그녀는 이런 사람이어야 해. 그녀는 이런 사람이야. 그녀는 이런. 그는 세상에 그래도 이제 67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랬는데 놀랍게도 셰리가 61가지를 만족시킨 거예요. 여러분 셰리는 스티브 왕보다 12살이나 연상이에요. 근데 스티브 왕은 그녀가 누스킨이 싫어한 61가지나 만족시킨 그녀가 처음에 누스킨을 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만뒀다니까요. 알란 나가오가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왜냐면 알란 나가오가 바이오 스캐너를 갖고 갔거든요. 근데 스티브 왕은 공대 출신이었어요. 네. 그때 시카고 공대를 나와서 아마 소니에 입사를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을 갖고 다니는 잘 관심 없었을 텐데 바이오 스캐너를 갖고 오니까 디바이스 관심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알란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쉐리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알란이 누스캔 회사 소개해줘서 정말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막 쉐리가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핸들 빠질 만큼.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이러면 안 돼. 너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어, 스티브. 그리고 나는 너가 정말 누스캔을 한다면 당신과 이혼할 거야. 할 정도로 강력하게 만들려 합니다. 그래서요, 스티브는 3년이나 누스캔을 하지 않아요. 그 사이 알란은 계속 했고요. 근데 알란 정말 똑똑한 분이 이렇게 갈바디게 난 거 또 만나러 간 거예요. 스티브왕을. 디바이스잖아요. 네? 그래서 스티브왕에게 이제 보여줘요. 근데 스티브왕이 그 얼굴 반쪽이 막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왜냐면 그때만 해도 벌써 꽤 오래 전이잖아요. 야 이거
뭐야 그래가지고 왜냐면 쉐리가 그때 당시 한 10개 하여튼 빅스파를 큰 걸 운영을 많이 하고는 여성 사업가셨대요. 야 이거는 쉐리의 숍에 정말 필요한 디바이스인데 이걸 어떻게 쉐리에게 보여주지? 라고 해갖고 어느 날 이제 그 스티브가 동기가 생긴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 왜냐면 쉐리에게 정말 도움이 될 디바이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알란이 여러분 데몬스트레이션 대간 거 아시죠? 그냥 알란의 손만 가면 정말 마술이 일어나는 것 같잖아요. 왜냐면 알란 나가오는 그 요요 장난감으로 이미 성공한 사람이었죠. 그때 알란을 이제 한국에 초대해서 저희가 세미나를 하고 이제 다시 부산으로 가셔야 돼서 이제 공항으로 모셔다 드릴 때 그때 공항 쪽에 이제 쭉 지났는데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알란이 저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이 아파트에 와서도 데모를 했었지. 데몬스트레이션 했어. 요요 데몬스트레이션을 했었지. 근데 아드님이 그때 같이 아버지가 여행 중이셨는데 공항에 내리는데 아드님이 그 친구들은 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알란의 아드님은 아버지를 따라 여행 중이었어요. 3개월간. 아버지가 이제 해외 강의한 데를 따라가면서 하는데 공항에서도 요요를 했던 기억이 지금 제가 나요. 아드님이 많이 장성했는데 요요를 공항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차 기다리는 동안. 근데 어릴 때 그러니까 알란 나가고 사장님이 하신 게 뭐냐면 TV에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들이 요요를 계속 갖고 노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 요요란 장난감으로 얼마나 재미있게 이것을 갖고 놀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드님이 이미 장성했는데도 계속 그걸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알란은 이 변화 이것이 얼마나 재미있는 거지. 그 스티브 잡스도 쓰는 방법이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재밌고 유용한지를 보여주는 게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더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티브 왕한테도 이제 이걸 보여주고 그래서 스티브 왕이 이제 아내 쉐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알란이 다시 왔어. 그때 쉐리가 표정이 굳어졌대. 근데 우리가 그냥 너무 보고 싶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바베큐 파티를 준비를 했다 그러니까 꼭 가봐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쉐리가 나 가면 또 누스킨 얘기 하지 않겠냐. 그래서 절대 하지 않을게 하고 우리 그냥 바베큐 파티에 가서 인사만 하고 오자라고 갔는데 알란 정말 누스킨은 한마디도 안 하고 데모만 보여줬대. 진짜 누스킨 한마디도 안 하고 남자분을 4명을 앉혀놓고 그 5분 만에 다 이렇게 이걸 보여주고 나니까 쉐리가 정말 관심이 생겨서 이제 쉐리가 비즈니스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때 당시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아주 작은 기계인데 전류를 이용하는 거야. 근데 너의 피부를 놀랍게 변화시켜. 한번 체험해볼 생각 없어? 이게 그들이 쓰는 멘트였고 이 멘트 때문에 이제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는 콜롬비아 여성이 백만장자가 돼요. 그 갈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스티븐과 쉐리가 각자 하루에 최대 9회까지의 미팅을 잡았었다고 얘기를 각자 띄웠고요. 스티븐은 1년 7개월 만에 100만 달러를 벌어들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비즈니스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동기 외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확률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배를 많이 띄우지 않으면 비즈니스는 계속 길게 이어집니다. 자신의 그 생각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6개월 안에 몇 명을 만나내느냐, 1년 안에 몇 명을 만나내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지 여러분의 재능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제가 계속 행동하는 것만큼 우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거는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사실 이렇게 말로만 할 때랑 행동으로 그게 완전히 습관화되는 경우는 완전히 다른 아우라를 뿜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을 대할 때 그 딱 핏이 나오지 않나요? 약간 표정, 어떤 제스처, 똑같은 말을 해야 될 때 그러니까 실수를 하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횟수가 거듭될수록 여러분은 놀랍게 아마 변화돼 갈 겁니다. 단지 내가 익숙하지 않다면 당연히 상대방의 제안을 거절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중요한 말씀은 어쨌든
않고 비즈니스를 그러니까 깊이 판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넓고 빠르게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 역시 깊이 파내려고 하는 거랑 같은 의미 아닌가요? 네. 예, 계속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계속 깊이 파 내려가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행동을 하겠어라는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부수입을 원하거나 좋은 집에 관심이 너무나 많거든요. 너무나 많은데 단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굉장히 많은 감정 소모를 해요. 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 파트너 중에 한 분은 이제 뭐 500만 장자 되실 것 같은데 뭐라 하시냐면 저는 한 번도 아니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대요. 그게 뭐냐 프레젠테이션하고 딱 봐서 표정이 아니고 그냥 본인이 먼저 넥스트를 빨리 근데 1년 뒤에 어떤 분이 그래 아직도 그거 하세요? 그러더래요. 네 하는데 그때 제가 선뜻 그러니까 그때 나도 거절을 받았었구나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비즈니스에서 넥스트만큼 좋은 건 없죠. 네. 네. 우리는 넥스트 해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연 넥스트를 했는가? 사실 우리가 성공 못하는 이유는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넥스트를 못해서요. 왜냐면 거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시키고 그냥 온갖 그림을 다 그리고 소설을 쓰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비즈니스 정말 심플한 근데 이제 Y 얘기다가 그랬는데 죄송해요. 제가 몇 시까지 본데? 네. 시간 좀 근데 최인이도 나는 이런 남자를 만나고 싶다. 이거를 10개는 적었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과연 내가 어떤 연인을 만나고 싶다 또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 적은 적 있으세요? 네. 적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배우자요? 뭐 배우자든 연인이든 계속 적으시죠. 왜냐면 우리는 계속 적을수록 그게 내 안에서 구체화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알아볼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 문제는 그런 사람이 앞에 있어도 놓친다니까요. 왜냐면 우리는 누구나 선입견과 편견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죠. 저도 마찬가지. 우린 누구나 자기의 틀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순간에 내가 확인했어야 될 순간을 정말 수도 없이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뼈속까지 아로새겨져 있지 않으면 계속 감각적으로 아로새겨져 있지 않으면 자꾸 어떻게 돼요?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걸 내 걸로 만드는 방법 물론 모든 성공자가 메모를 했다고 하지는 않지만 큰 성공자들은 반드시 메모를 한 걸로 나와 있다면 저희들이 내가 큰 수익을 목표하면서 내가 바라는 바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걸 게을리하겠다? 이거 정말 간이 큰 거죠. 여러분이나 제가 뭐 그렇게 안 하고도 크게 성공했으면 또 뭐 떠들 말이 있겠지만 저희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Y라는 것은 기록을 함으로써 구체화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적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남의 얘기 적을 거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적으셔야 되는데 사실 승객과 운전사 이후의 차이점은 이런 거죠. 운전사는요. 자기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만을 딱 생각해요. 중간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나는 지금 헐벗고 굶주리고 정말 아니면 정말 어글리하고 그런데 이 가장 바라는 이상적인 삶을 향해 가겠다는 진짜 강렬한 마음을 먹은 사람은 그 목표만을 바라본다고. 그 상태만을 보면서 계속 전진을 하기 때문에 이 딜레마에 그러니까 맞아요. 이 웅덩이에 잘 빠지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스트롱, 강하게 멘탈을 갖는다는 걸 잘 안 해봤고
안 해왔고 주변에 그렇게 강하게 마음을 먹고 그것만을 바라봐야 되는 맞아요. 죄송한데 롤모델이 우리 주변에 많다면 저희들이 빠르게 방향을 턴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대부분 다 아니잖아요. 아니다 보니까 때로는 비짓을 한다고 모여있는 이 공간이 더 위험할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은 저는 솔직히 해요. 말하자면 독수리인데 독수리를 얘를 닭장에 갖다 놓으면 독수리는 자기가 나는 걸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닭장에 있는 닭들은 그거 잘 되길 원치 않죠. 그의 성공을 사실은 시기하고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가 있는 무리에 무조건 넣어놔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서로에게 독수리일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여러분은 그냥 다 백만장자에서 팀에 그 무리에 갖다 놓으면 여러분은 한결 더 빨리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미팅에서 정말 중요한 태도는 우리는 서로에게 본보기 거울이라는 거를 망각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행동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사실은 팀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6이 게임을 하는데 5이 프로고 한 명이 아마추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마추어가 프로돼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중요한 게임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팀은 6이 다 프로여야 돼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이 한 명이 정말 물을 흐트러 놓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전략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왜 뭐 석세스 포뮬러를 하거나 이런 것들 자꾸 안내드리는 이유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본보기 거울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팀의 수준이 낮춰진다는 거예요. 팀이 100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 프로가 5이고 나머지가 다 아마추어면은요 이 열정의 온도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프로가 만약에 60명, 70명이야. 그럼 나머지 빨리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각자지만 결국은 서로를 위해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태도, 훌륭한 선수로서의 태도를 갖추려는 거는 내가 진정 성공의 목표를 두고 있다면 반드시 취해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계속 부정적으로 할 거 나오지 마세요 그냥. 우리 누구에게도 타인의 성공을 방해할 그럴 자격은 없어요. 여기는 하겠다는 분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열심히 할 거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나오고 싶은 분인데 왜 상대를 위해서 웃어줄 수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정말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이 Y에서 다시 돌아갑니다. 동기라는 것을 그냥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기록을 하고 구체화하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내가 진짜로 인지하지 않으면 열심히 그것을 계속 적고 구체화하는 사람 곁에서 그 사람 다 헤집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냥 던지는 말 한마디, 그냥 막 지나가는 말 한마디로 난장판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Y에서는 꼭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수시로 기록하고 메모하고 여기서 일정 메모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네? 내가 어떤 삶을 향해 가고 싶은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구체화, 기록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생각나는 아이디어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계속 적고 메모하는 습관을 정말 저는 들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꿈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네. 내가 아침에 생각으로만 한 것들은 그냥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돼요? 말라버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말 그냥 기록을 하세요. 노트에 적고 기록하고 매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정말 적어 나가시고 그럼
그럼 두 번째는 사실 Y 누스킨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Y 네트워크 마케팅 뭐 이거이기도 해요. 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을까? 이 나의 Y를 현실화 시키는 데 있어서 그 데이비드 소로가 굉장히 유명한 말 한 게 카피캣 마케팅 있잖아요. 당신의 꿈이 누각이라면, 누각이 공중에 떠 있다면 사람들은 저거는 허황돼 없애버려. 응? 너의 생각이 이루어지도 못할 그 누각에만 계속 가 있어서 너무 현실적이지 못해. 그러니까 없애버려 라고 하잖아요. 그때 데이비드 소로가 뭐라고요? 당신의 누각이 반드시 공중에 떠 있어야만 한다면 누각을 없앨 생각을 하지 말고 누각 밑으로 기초를 세워라. 네? 누각이 거기 떠 있을 수 있도록 이런 말을 하셨잖아요. 그 문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가 하나의 누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내 공중에 떠 있는 내가 가장 바라는 이상적인 삶이라면 그래서 6가지 있어요.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뭐 미혼자라면 결혼은 일종의 가족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부모님께 어떤 자녀이고 싶은가 되게 중요하죠. 아니면 뭐 어떤 연인이고 싶은가. 또 두 번째가 자녀. 그러니까 나는 어떤 부모이고 싶은가. 자녀에게. 그러니까 자식이 어떻게 바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가. 내 자녀에게 그 가장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그 이상적인 삶을 향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투잡, 쓰리잡도 마다 않고 이것을 하겠다는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신앙이 돼 있고요.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고 만약에 신앙이 없으시다면 나는 인생을 어떤 믿음, 어떤 사람으로 불리고 싶은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길 바라는가? 나는 인생에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싶은가? 그게 세 번째 카테고리고요. 네 번째가 뭐냐면 공동체라고 돼 있어요. 이웃. 여러분은 이웃에게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라고 물어요. 왜냐면은 여러분의 꿈과 이 가치관이 일치돼야 된다. 좋은 방향으로 선회돼야 된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자금이 나옵니다. 돈. 네? 당신은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네. 당신은 이 돈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고 이 돈이 당신의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가라는 거예요. 사실은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돈이 나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고 이 돈이 내 인생에 어떤 역할을 하길 기대하는가 이러한 것들이 잘 먼저 정립이 돼 있다면 이 돈을 벌어들이거나 하는 행위가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잘 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세스 포뮬러 드림에서 아예 이 가치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자금은 당신에게 어떤 가치를 띠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윤리 부분을 물어요. 사실 윤리라는 것은 제가 저희 팀에서 밑에 할까 요즘 윤리가 없어요. 그래서 젊은이들 다 개인주의고 막 이러시던데 사실 윤리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자신을 보호하고 그렇지 않나요? 네, 두 번째는 가족과 이웃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믿음 체계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석세스 포뮬러가 되게 훌륭한 것이 이제 마지막 윤리 부분에서 당신은 윤리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가라고 해서 저희들이 꾸는 꿈이 맞아요. 우리가 큰 꿈을 향해 나갈 때는 우리는 윤리를 저버릴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기 전에, 그러니까 실행을 하기 전에 당신은 이 6개의 카테고리에 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역할들을 규정하고 싶은가를 묻습니다. 여기서. 그럼 그런 것들에서 한번 이제 석세스 포뮬러하면서 이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내가 이제 실질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기 전에 더 중요한 가치관에 관한 문제를 한번 정립을 해야 된다라고 안내를 하고 계신 거죠. 이거는 왜냐면 똑같은 시작이 아니고 굉장히 훌륭한 시작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올바른
시작일 수가 있고 이 사업을 정말 잘 해내고자 하는 마음가짐의 출발이 되도록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크게 성공을 이룬 훌륭한 분들은 이런 것에 대한 가치관이 매우 뚜렷해요. 그러니까 포기하거나 실패한 경우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매뉴얼이 명확했는데 당사자가 제대로 읽지를 못한 경우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당사자는 매우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매뉴얼이 명확하지 않았을 경우도 실패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사례가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사례가 두 번째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요. 열심히 하려고 했으나 저희들의 매뉴얼이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추스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뉴얼도 명확하고 이걸 하려고 하는 선수도 명확한 의지가 있다면 이건 어때요? 굉장히 좋은 결과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공이란 걸 할 때 매뉴얼만 명확해서 되지를 않죠. 회사만 좋아서 될 일이 아니고 제품만 좋다고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을 감싸고 있는 나라는 사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네.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 성공의 합작품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 이 석세스 포뮬러에서도 출발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감싸고 있을 당신에 대해서 당신이 올바른 출발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이제 하고 있는 거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렇다. 두 번째로 Y 이건 뭐냐면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인생에서 정말 사람은 가다가 실수할 수 있죠. 실수를 했을 때 크게 성공한 분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거예요. 우리는 때로 성공한 사람들은 좀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그래서 솔직히 여쭤볼게요. 이상했어요. 이상했어요? 네. 저희 파트너께서도 제가 이제 부천인가 강의를 가는데 저를 이제 모셔다 주시다고 가는데 이제 이 파트너 자체가 좀 약간 로열 패밀리 가문의 자제였어요. 그때 막 가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약간 점잖은 태도 이런 게 몸에 좀 이렇게 배 있는 사람이었는데 선생님 그 비디 되려면 인간이 돼야 된다 그러는데 인간이 안 된 거한테 비디 되신 경우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성공에 캐션 마크가 있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들이 성공하지? 막 이런 거. 근데 여러분 그 기브 앤 테이크에 나오잖아요. 실질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요 기버드. 그 이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대요. 근데 앞에 하나가 더 붙어 스마트 기버였다는 거. 네. 호구 기버가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테이커들도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이기적인 사람들도 성공을 하지만 석세스 포뮬러에서 그것을 이류 성공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류 성공. 네.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해도 성공은 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피폐한 성공이죠. 네? 그러나 여기서는 어떤 성공을 얘기해요? 인류 성공을 얘기를 해요. 당신은 당신이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바랄 거기 때문에 네? 훌륭한 사람들과 사업하길 원하지 않나요? 네. 네. 그게 이제 이 석세스 포뮬러에서 얘기를 하는 인류 성공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인류 성공이 뭐냐? Y가 명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류 성공의 기반은 결국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이 나를 지켜줄 거란 믿음이 없어. 나를 시기하고 나를 밀쳐낼 것 같으면 거기서 어떻게 훌륭한 팀워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결국은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누군가를 다시 시기를 하게 될 수도 있고 모함을 할 수도 있고 괜히 안 좋은 말을 이렇게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저희 그 파트너분이 그러니까 이런 거 대놓고 뭐라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렇게 지나가는 말처럼 이제 말하자면 A를 지나가는 말처럼 A는 항상 좀 늦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말처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오늘도 늦네. 뭐 굳이 A가 늦을 때만. 근데 그게 정말 지나가듯이 하시니까 뭐라 딱 하기도 어려운 말이지만 그게 계속 쌓이니까 A 감정이 어떻게 돼요? 결국 폭발을 했습니다. 폭발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당신은 저의 스폰서가 아니에요. 네. 어디 가셔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당신의 파트너라고 제 이름을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일도 생겼어요. 근데 그런 일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일은 고사하고 와장창 합니다. 그게 얼마나 저희들의 감정을 깎아먹는지 아시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 Y에서 꼭 기억을 해야 될 것들은 가치관의 문제인 거죠. 가치관.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가치관이 서로 같고 또 가치관이 명확할수록 서로에 대한 신뢰는 더 어떻게 돼요? 커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 사람만 중요하게 여길 게 아니라 여기 리더분들만 중요하게 여기실 게 아니라 중간 리더분들 또 이제 막 시작을 하신 모든 분들이 그 가치관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잘 지켜나가야 될 것들이다라고 생각해서 함께 중요하게 여기고 해 나간다면 정말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그래서 이제 여쭤볼게요. 왜 네트워크 마케팅이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주로 이 세 가지 질문하는 거예요. 왜 해 그거? 그거 왜 해? 두 번째 왜 꼭 뉴스키녀야 돼? 이거 네? 아니면 왜 꼭 네트워크 마케팅이어야 돼? 세 번째 뭐예요? 누구랑 하는데?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달라졌는데 그러니까 세 번째가 Y 리더십이거든요. 네. 그럼 여쭤볼게요. 왜 네트워크 마케팅이어야 돼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영진 씨? 형진 씨? 그럼 제 후배랑 쓰면 형진아 왜 네트워크 마케팅 해야 되는데?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하실 수 있겠어요?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우리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지선이요. 지선 선생님? 네. 제가 선배 같아요 나이가 그쵸? 아닌가? 너무 젊어 보이셔가지고 뭐 회사 동료라고 치면 지선 씨 왜 네트워크 마케팅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네트워크 마케팅 하라 그래?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잘 배워서 네. 제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도구로 이용할 만한 가치를 충분히 느꼈다고.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나도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야 좋은 프레젠테이션이 되겠죠.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자유. 네? 자유요. 자유. 네. 자유는 꿈에 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꿈. 네. 자유롭기 위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거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레버리지 때문이죠. 네. 만약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 레버리지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반 직장생활 여러 개 하는 게 부지런히 그냥 맘먹고 직장생활 부지런히 하는 게 나아요.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레버리지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당신 혼자가 아니라 당신과 같은 사람 100명이 한 시간에 동시에 일을 하는 효과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한 시간을 말하자면 레버리지라는 건 시간의 가치죠. 딴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가난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한 시간을 온전히 쓰지도 못하는 데다가 네? 한 시간을 또 제대로라도 쓰면 좋은데 한 시간을 10분, 20분밖에
밖에 제대로 생산적으로 하지도 못하면서 계속 시간에 쫓기는 인생 아니에요? 우리가 결국 망하는 이유는 시간에 계속 쫓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심리적으로도 쫓기고 현실적으로도 쫓겨서 계속 달리고 있지 않아요? 그게 저희들의 현실인데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될 때 그도 계속 달리고 있어. 근데 나도 계속 달리면서 이거 해봐 이거 해봐.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에?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겠어요? 야 너가 더 힘들어 보여. 그러니까 저희가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그렇게 하고 있진 않은지 그 친구보다 내가 더 힘들게 뛰는 것처럼 하면서 이거 해봐 하면은 그 친구가 과연 레버리지를 느낄 수가 있을까요? 없는 거죠. 네.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레버리지가 어떻게 일어날까를 생각을 하는 시간을 저는 충분히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즈니스는 생각에서 일단 구현이 돼서 행동은 매우 단순한 것들이어야지 실제 행동에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절대 못합니다. 그걸 누가 투잡을 할 수 있고 쓰리잡을 할 수 있고 애 돌보면서 할 수 있다고 하겠어요. 멀리 있는데 무슨 수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앉아서 우리가 우리 입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상대방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막상 멀리 있어서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떠한 후원이나 도움도 어려우면서 멀리 있어도 할 수 있어 뭐 하면서 할 수 있어 그냥 책 얘기를 그대로 베껴가지고 그냥 계속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앞만 볼 때는 엄청 바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시작하기 전에는 사업을 시키기 위해서든 뭐가 됐든 그렇게 부지런히 오가는데 막상 시작하면 이제 너의 사업이야. 이제 네가 뿌리를 내려야 돼 이런 거 이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이야 라고 하면서 이게 뭐야 라고 막 이율배반적인 감정을 막 느끼기도 하잖아요 저희들이. 그러면 만약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한 이유가 정말 레버리지 때문이었다면 한번 생각을 해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레버리지가 가능한 행동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과연 정말 시간을 배가시킬 수 있는가? 누구라도 이런 거예요. 너의 한 시간을 100시간의 가치로 만들어줄 수 있어 하면 누구라도 달리다 스톱할 수 있어요. 그게 뭔데? 어떻게 하면 되는데? 라고 물을 수 있는데 그때 프레젠테이션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한 시간이 100시간이 된다는 거지. 왜냐면 그건 누구나 관심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한 시간이 100시간이 된다면 당연히 쇼도플랜에 있는 내용처럼 2, 3년 내 안정적. 그래서 쇼도플랜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는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미래에 대한 준비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레버리지가 되면 가까운 미래에 대한 준비가 어때요? 그러니까 너무 먼 시간, 긴 시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으로도 이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이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달리지 마시고 앉아서 일단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맞나요? 네. 네. 근데 저희들은 네트워크 마케팅 시작하면서도 달리는 거예요. 계속 달리니까 상대방이 보기에 너무 힘들어. 근데 그럼 계속 달려서 뭐가 달라졌냐? 달라지는 것 같지도 않아. 네. 소득이 우리보다 빠르게 증강된다는 느낌도 없어.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만든 그물에 저희들이 어때요? 사로잡히게 되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 그분 그 찰리 먼건가 그분이 그 아주 30년 지인께서 그러셨잖아요. 버핏은 잠자는 시간 외에 인생의 3분의 1은 책을 읽었고 3분의 1은 그 책을 생각하는 데 썼다 이러거든요. 그게 그를 부자로 만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행동이란 말이 안 나와요. 행동.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행동한다는 걸 많이 움직이고 열정적으로 이걸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디가 초점이냐를 찾고 거기에 한두 가지 반복된 행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게 강화되지 않나요? 근데 해야 될 게
일단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하고 있는 게 너무 많다. 일단 저는 다시 정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너무 많이 하고 있으면 상대방은 절대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라는 그 조직 구축에서 굉장히 도움을 주는 책이 그 쇼더 플랜이라는 책이잖아요. 그럼 그 책과 시스템에서 안내하는 부분을 다시 쭉 정리를 해서 이것을 아주 효율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해야겠다라는 여러분의 그런 진정한 결정이 있어야지, 말하자면 내 비즈니스고 자발적 비즈니스고 이것이 내가 긴 시간을 막 쏟아가면서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압축된 시간 내에 정말 레버리지의 장점이 뭐예요? 레버리지는 소수를 통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확실한 레버리지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혹시 우리가 레버리지에 관한 일을 하면서 이 확실한 두 명을 안 만들고 계속 이걸 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계속 이것만 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게 아니라 정말 확실한 두 명을 통해서 정말 내가 2,000명이나 뭐 700명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두 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저는 저희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 역시도 이 레버리지 원리에서 몇 명에 속한 사람이어야 돼요? 나의 스폰서 입장에서는 이 두 명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 비즈니스고, 말하자면 소수, 적은 수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내는 것에 대한 인지가 일단 명확해야 되고, 그렇다면 내가 급하게 마음을 먹을 게 아니라 나도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어야 되고, 내가 만들 사람도 두 명이라면은 지금부터 기존 이 그룹 시스템과 여기서 안내하는 것을 어떻게 매뉴얼로 갈 건가를 일단 정립을 먼저 이렇게 하시고, 그 시스템의 의미와 가치는 뭔지 그걸 다 정립을 해서 그걸 내가 명확히 함으로써 두 명과 즐겁게 하는 게 좋으신 거 아닌가요? 네. 사실은 그 두 명은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매니아 만들어냅니다. 네? 보통 이 재구매를 하는 매니아의 가치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가들은 절대 매니아를 만드는 걸 게을리하지 않아요. 그게 막 팩 발라서 맨날 올린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맨날 팩 발라서 올리면 오히려 비전이 떨어지기도 해요. 잘못하면. 아이고 맨날 이거 그냥 맨날 보고 또 보고 그게 아니라 본질을 이해한 두 명이 필요한 거예요. 사업의 본질을 이해한 두 명, 자발적 두 명, 스스로 매니아를 구축하는 의지가 있고 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내가 해야 될 게 뭔지 파악을 하고, 이런 두 명이 있으면 여러분 248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내려가요. 우리가 강렬히 원해야 되는 거는 누스킨이 좋아가 아니에요. 내가 강렬히 원해야 되는 건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어야 해요. 내가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데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막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냥 따라만 하는 개념으로는 절대 되지를 않고 다 떨어져 나가기 쉬워요. 가르치면 떨어져 나가 계속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떨어져 나가요? 내가 떨어져 나가죠. 그게 세일즈 신드롬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나는 사업가야 라고 하지만 내 행동 패턴이 세일즈 신드롬을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을 한다면 명확하게 나의 시선이 두 명에게 꽂혀 있어야 되는 거죠. 두 사람에게 명확히 시선이 가 있어야 되고, 그들은 자발적인가. 왜냐하면 쇼더플랜에서 안내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열정을 자아내는 비즈니스 에너지, 의욕적인 그룹, 네? 열정을 자아내는 비즈니스, 그건 뭐냐면 원리와 본질을 이해했을 때, 이해해서 자기가 취해야 될 액션이 뭔지를 알 때 가장 강력한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어서 그들은 뭐예요? 의욕적이죠. 그리고 어때요? 열정을 자아낸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많을 필요는 없어요. 제가 10시 반까지라고 들어갔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스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레버리지라면 여러분과 제가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거는 과연 레버리지를 어떻게 낼 것인가, 그리고 레버리지 핵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 시선은 명확히 2명에게 또는 5명에게 가 있는가. 나는 이들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낼 거지 내가 밖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낼 생각은 전혀 없다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하셔서 마지막 이제 여기 리더십은 결국은 뭐냐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의 멋진 프레젠테이션을 계속 어때요?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마무리 드릴 말씀은 맨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100명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누가 가장 먼저 그만둘 건가에 제가 뽑혔었어요. 저는 그 정도로 나약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시선도 잘 못 마주쳤거든요. 너무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이기재 사장님이 저랑 얘기하실 때 한 번 이랬어요. 아니 어떻게 해야 눈을 마주쳐? 아니 왜 얘기할 때 맨날 땅을 쳐다봐? 이게 눈을 못 마주치겠는 거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그 정도로 곧 그만둔다 이제 그랬던 사람인데 첫 번째가 강렬했기 때문에 계속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인생에 집중하고 이렇게 모이고 계실 때 못해낼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저희들은 오히려 어쩌면 생각보다 덜 고민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 밖에 계신 분들은요 그나마 네트워크 마케팅을 모르시니까 더 많은 고민을 해요. 네? 우리가 그들보다 고민의 양이 적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무책임한 어떤 행동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정말 더 모여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을 좀 더 줄여서 일을 단순화시켜서 정말 효과적인 복제가 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